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실무를 잘하게 해주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일찍 가는 중인데 오늘 1일 1 영상을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아직 조금 더 해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어둡게 차 안에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스케줄이 많아서 아침부터 미팅도 하고 조율하고 계약 진행하고 이제 조금 피곤하다 싶은 상황에 저희 직원분이 한 3시간을 저를 교육을 해달라고 스물스물 3시간을 끌어버리는 바람에 방전이 돼서 한 시간 아무리 누워 있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 쉬기로 하고 충전하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촬영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여기서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약 직전에 다 됐는데 모든 조율 사항이 다 되고 체크할 게 다 됐는데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해결을 안 하고 겁먹어서 포기하는 상황. 이 상황 제가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아파트 매매 중개를 거의 다 금액적인 부분 다 조율됐고 다 됐대요. 그래서 계약을 쓰네요. 오늘 써요? 내일 써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그냥 어차피 날라간 것 같대요. 왜요? 다 준비했고 지금 한 열흘을 준비했는데도 포기를 한다. 그리고 그게 복비가 양타로 아파트였는데 양타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웬만해서 이분이 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여쭤봤어요. 무슨 이유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냥 이 매수인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가 까다로워요? 한번 저 좀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잔금 때까지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지 쪽 부동산에서는 본인을 믿고 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오시니까 어머님한테 서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매수인 쪽에서 불안하다. 계약 쓸 때도 올 수 없고 잔금 때도 올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진행하시던 사장님은 매수인이 너무 까다롭다고 어차피 이거 얘기도 안 되고 오히려 본인한테 화만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여쭤봤죠. 사장님,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상황이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1, 2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바로 계약 체결하실 수 있으세요? 본인은 오지도 않아. 나중에 원인무효가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도 좀 불안할 수는 있겠대요. 하지만 저쪽 물건지 쪽 부동산도 무조건 그렇게 안 할 거면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매수인 쪽에서는 불안하죠.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 보니까 무조건 당사자를 확인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뭔가 되게 까다롭게 요구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분이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놔버리겠다, 포기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당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는 조금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게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이 계약 진행하는데 다른 문제는 전혀 없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사장님, 그러면 복비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요것만 풀면 해결이 되네요. 맞대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사장님이 매수인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불안해서 계약하기 어렵죠. 맞대요. 자, 그럼 뭐예요?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뭔지 그 팩트만 체크를 해봅시다. 하고 팩트를 분리를 해보니까 팩트는 한 가지예요. 매수인이 불안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럼 이게 팩트죠. 그리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분쟁이 섞인 말들은 그냥 감정이에요. 이 상황에 발생되는 그냥 우려일 뿐이고, 그런 팩트를 잡았어. 팩트는
매도인이 직접 계약하러 오지도 않고 잔금 때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불안해요. 그러면 이 팩트를 풀어주면 되죠. 그럼 본인 확인을 정말 정확하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법무사님이시겠죠? 소유권 이전 매매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잔금 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약 시점이죠. 계약 시점에 본인 확인을 당사자가 올 수는 없지만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 법무사님 입회 하에 계약 시점에서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크하고, 계약 쓰는 날짜 시점에 이전에 필요한 위임 행위가 있었다라는 확인 등 모든 거를 그 자리에서 하면 되겠죠. 우리보다 본인 확인을 더욱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는,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님을 섭외하고, 그 법무사님 입회 하에 본인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계약 시점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위임을 이 어머님께 한 게 맞는지, 모든 디테일한 서류를 일반적인 중개 계약 시의 위임 서류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분은 더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죠. 모든 서류를 넘겨받고 나니 매수인 분께서 훨씬 더 감사해 하면서 좋게 계약이 완료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되게 사소한 걸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그분들에게는 사소하진 않지만 다 뜯어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거는 팩트가 아니죠. 그냥 정황이에요. 그래서 팩트만을 보고 봤을 때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무수히 깨지는 사건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실과 두려움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제끼고 보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였고, 아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해결이 됐고 계약을 다 치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분이 만약에 그게 불안해서 계약을 안 했으면 지금 그 차익이 거의 2배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약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본인이 불안했었는데 너무 안심되게끔 계약 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는 명절 때 과일도 사다 주시고 되게 고마웠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안을 풀어내는 방법은 뭐 본인이 오랜 시간, 단연간 아니면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숙지를 해갈 수 있겠지만, 그 숙지해가고 풀어가는 방법에 요거를 더 안다면 방법을 좀 더 쉽게 해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님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팩트가 무엇인지, 중개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항상 팩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중개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중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발생 시 팩트와 두려움을 나눠보자.